이때 마다세 랩에 부모님의 성공을 자랑한 가사도 눈에 띄는데요. 가사에는 기억이 나네 40달러 받고 뛰었던 60분 무대. 그때 수제비만 먹다 이젠 맛집만 찾으러 다니네. 엄마는 사장님 운영하지 제일 핫한 한식 뷔페. 아빠도 사장님 작년에 10억의 매출을 확 넘겼네 라고 부모님의 재력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몰파고입니다. 6월 16일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엔 마이크로 다시 부모님의 비투에 대한 사과와 활동 재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연예계를 달구고 있는 두 논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견미리의 재혼 상대였던 이홍헌 씨는 보타바이오사의 임원으로서 대표인 김모 씨와 결탁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사 주식을 부풀린 후 고가에 매각하여 총 23억 7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타바이오의 이전 사명인 아이디에는 2014년 10월 27일 기준으로 1,600원대에 거래되는 주식이었습니다. 시총 200억대의 작은 회사였지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2014년 11월 3일에는 2,485원까지 올랐죠. 이렇게 폭등했던 이유는 바로 배우 견미리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견미리 씨와 그의 딸인 이유비 씨는 1,750원대로 아이디엔 주식을 사들였죠. 그리고 11월 27일 주가는 5,000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엔은 보타메디라는 의약품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사명을 보타바이오로 변경합니다. 이때 견미리 씨는 총 주식의 4.4%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유비는 0.27%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미리 씨의 남편인 이홍헌 씨는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스톡옵션 1.87%를 받았죠. 이때 보타바이오는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에 견미리 씨는 딸의 자금과 합쳐 18억 원을 과감히 투자한 셈입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다가 중국에서 23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 주가는 최종적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본의 유상증자는 없었죠. 보타바이오 측은 이 유상증자 납입일을 계속적으로 연기하다가 결국 결렬을 공시했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장의 신뢰를 잃은 보타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2016년 6월경 이홍헌 씨의 임원 사임으로 인해 견미리 이유비의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후 지분의 변동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이 직후 주식을 팔았다면 견미리 씨 일가는 약 40억대의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에서 견미리 씨의 남편 이홍헌 씨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미리 씨의 유상증자 참여가 전부 자신의 자본이 아닌 빌린 돈을 포함하여 참여한 것인데 이를 마치 모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것처럼 공시하였고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홍헌 씨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10년에도 벤처기업 상장사 FCB12의 주가 조작으로 적발되어 징역 3년을 받고 복역 중 2014년에 가석방되었으니까요. 정리하면 동종 전과가 있던 견 씨의 남편인 이홍헌 씨가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견미리와 이유비가 엮여 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요. 물론 여기서 견미리와 이유비에게도 어떤 혐의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이 상황에서 견미리 가족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연예인 이승기의 대처는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이승기는 당초 이홍헌 씨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죠. 그땐 그럴 수 있었겠죠. 당시엔 고등법원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최종 판결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러자 이승기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승기 씨, 사람들은 지금 당신의 가족이 남의 가족에게 준 피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치 가족 내부의 문제인 양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거나
가족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피해자들도 대중들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본인 옆에 사람만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비 및 이다희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다희는 그렇다 치고 이유비는 어찌됐던 본인의 주식이 이번 사건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8년 5월 31일 갯돈과 친분을 핑계로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잠적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당시의 목장들은 서로 연대 보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겨울을 대비해 풀을 많이 쟁여둬야 하므로 이 풀값을 정부 대출로 해결하기 위해 서로 보증을 서주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이 대출로 빌린 돈도 들고 달아났는데요. 덕분에 연대 보증을 했던 제천 지역의 낙농가가 도산위기라는 뉴스까지 났던 사건입니다. 이 돈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만 3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농가들끼리 친분이 있어 차용증을 안 쓰고 빌려준 돈도 꽤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때 최저시급이 1,500원도 안 되던 때니까요. 이후 피해자들은 사실상 빚과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인생을 빼앗겼죠.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들은 본래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한 채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자식들을 고생시켜야 했던 부모의 눈에는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마닷의 대처 또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건 초기 그는 부모님이 돈 들고 야반도주했다는 SNS상의 폭로들의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었는데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의 빚을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도 했다고 하네요. 이때 마닷의 랩에 부모님의 성공을 자랑한 가사도 눈에 띄는데요. 가사에는 기억이 나네 40달러 받고 뛰었던 60분 무대. 그때 수제비만 먹다 이젠 맛집만 찾으러 다니네. 엄마는 사장님 운영하지 제일 핫한 한식 뷔페. 아빠도 사장님 작년에 10억의 매출을 확 넘겼네 라고 부모님의 재력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마닷과 그의 부모는 잠적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행태를 보이다. 마닷과 그의 형인 산체스가 한국 연예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인지 귀국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그저 원금 수준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조차 못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전 가치가 몇 배가 되었는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합의금이죠. 피해자는 총 13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6명이 합의를 했고 뒷심 중에 1명이 추가 합의하여 13명 중 7명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3명 중 2명이 합의하여 마지막 1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합의했다는 피해자 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작년엔 12명과 합의했다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9명과 합의했다 하니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저 원금 수준이라도 받고 합의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다가도 1998년도와 지금의 금전 가치의 차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활동을 위해 합의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대중들이 응원해주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과거 1998년과 지금과의 금전 가치를 반영한 만큼 앞으로의 활동 수익도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서약을 하고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일단 본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5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벌인 일을 그 정도로 갚는다면 저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금 수준의 합의는 역시 말이 안 되죠. 이처럼 두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둘 모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가족들의 안위만 챙겼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새 보면 법이 하도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에 나서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애초에 법이 현 시대에 맞게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모두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언젠간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몰파고였습니다.